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취입니다. 국내 프로야구가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 KT가 이제 5위 결정전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와일드 카드 그리고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그 LG 트윈스를 갖다가 3대2로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2차전에서는 자책, 실책으로 말이죠. 결국은 2대7로 져서 준 플레이오프 오전 3선수전이 1승 1패가 됐어요. 실책이 있으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이 국내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축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오는 그 10일, 그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에 암만에서 요르단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의 정규 B조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요르단과 이제 세 번째 3차전을 갖게 돼 있고, 이제 15일에는 이제 이라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저녁 8시에 그 용인에 있는 미루 스타디움에서 4차전 갖게 돼 있습니다만, 오늘 저녁 11시에 그 이 대표팀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9월 30일 홍명보 감독이 26명의 국가대표, 두 경기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를 갖다 발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내파가 7명이고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이제 그 1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월요일 경기 마치고 아마 암만으로 모두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다 아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르단과 또 이라크에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세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뭐 손흥민 선수 나이가 벌써 32살이고요. 그 왼쪽 무릎 뒷 근육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hamstring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점에서 그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국가대표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래 가지고 좀 여론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또 뭐 국회에서 현안 질의도 있었고요. 또 축구 팬 10명 가운데 8분은 홍명보 감독의 이제 선임 과정이 그 공정하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좀 비난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요. 걱정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녁 11시에 이제 7명의 국내 선수들로 이제 떠났고요.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5시, 그러니까 그 요르단하고 우리나라하고는 6시간 차예요. 그런데 비행기로는 뭐 13시간을 간다고 해요. 올 때는 전 세계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붉은 악마 서포터스들이 300명이 응원을 갔어요. 그리고 뭐 현지의 교포들, 교민들 해가지고 450명이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에 있을 그 요르단과의 3차전 경기는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빠졌고요. 그리고 이 주말에 있었던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골 넣은 선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 내일 새벽에 또 어떤 경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공격수로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인데, 황희찬 선수 울버햄프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후반 12분에 출전했어요. 지금 황희찬 선수가요, 울버햄프턴에서 주전에서 빠져 있어요. 지난 시즌에도 13골 넣으면서 좋았는데 몸 상태 좋지 않고 지금 울버햄프턴이 1무 6패입니다. 한 무더기 지금 꼴찌예요. 20개 팀 가운데. 그런데 3대5로 팀이 졌단 말이에요. 골이 참 많이 났네. 3대5. 8골이 났어요. 그런데 후반 12분에 출전해가지고 공격 포인트가 없고요.
자, 지난 시즌은 13골을 넣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에, 그 선발로 나오지 못하고 이제 후반에 기용되는 이런 점에서 팀도 1무 6패 골 치고요. 그런 점에서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참 걱정이 안 할 수 없죠. 황희찬 선수. 그래서 제일 지금 홍명보 감독이 지난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에 제일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에는 지금 마인세스 뛰고 있는 이재성, 홍영수 선수가 지난 8월에 벨기에 헨트에서 이적을 했죠. 홍영수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서 결국은 대신 발탁이 됐는데 분데스리가 6라운드 파울리와의 경기 때 3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성 선수는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 뛰었고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영수 선수는 후반 38분에 출전해가지고 한 9분 정도 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 코리안 리거가 뛴다는 것은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홍영수 선수 나이가 25살이고요. 홍영수 선수 그러나 두 선수 모두 공격 포인트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 선수. 우리 국가대표에는 정우영이라는 선수가 두 명 있어요. 그래서 큰 정우영, 작은 정우영. 근데 정우영 선수는 이번에 발탁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정우영 선수 나이가 많아서 홍명 감독이 울산 현대 정우영 선수가 대표팀에 결국 선발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우영 선수가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67분간 후반 22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팀 2대1로 이겼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 리그라죠. 24개 팀이 있는데 거기에 배준호 선수도 26명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로 기대를 하는 선수고요. 그다음에 스완지 시티의 이제 엄지성 선수, 배준호, 엄지성 선수가 다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 리그에 있는데 배준호 선수가 포츠머스와의 경기에 팀이 6대1로 이길 때 풀타임 뛰었어요. 그러면서 도움 2개를 기록했어요. 지금 배진호 선수가 금년에 올 시즌에 9경기 나와서 득점이 없고 도움만 3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공격 포인트라고 하죠. 공격 포인트는 골을 넣든가 골을 넣을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을 때 공격 포인트입니다. 우리 언론은 지금까지 보면 도움 홍보는 크게 다루지 않고 그냥 골 넣은 선수만 아주 조명하고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만은 사실 도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준호 선수 이번 요르단전과 하고 이제 이라크전에 모두 출전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완지 시티의 엄지성 선수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72분간 활약했습니다만 팀이 0대1로 졌습니다. 지금 이 스완지 시티는 3승 2무 3패, 24개 팀 가운데 12위고요. 그다음에 배준호 선수는 2부 리그의 3승 5패로 15위. 그러나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지만은 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없다 보니까 홍민보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골 넣어야만 사실은 이 자신감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좀 걱정이 같고요. 뭐 기분 좋은 소식은 황인범 선수. 황인범 선수도 역시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성 공격수 아니겠습니까? 중간 미드필더. 뭐 4-3-3에서 4-3-3에서 세 번째 이 황인범 선수가 지난 9월 2일에 세르비아 즈베지다에서 네덜란드 페어노르트로 이적을 했죠. 그래서 4경기에 나와가지고 입단 초기부터 아주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페어노르트, 네덜란드 페어노르트 뭐 사실은 빅리그로 출전해요. 아마 황인범 선수의 꿈은 빅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든가 독일 분데스리가라든가 이탈리아 또 프랑스 리가라든가 세리에라든가 스페인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빅리그로 가는 것이 꿈이잖아요. 아마 나이가 28살이니까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페어노르트에서 9월에
이달의 선수로 선발할 정도니까 그만큼 페어노로 통해서 황인범 선수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제일 그 홍명보 감독 제일 방문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하고 나서 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빠르게 그러니까 주존의 자리를 꿰찼다는 거 아주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 황희범 선수가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 이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이제 세 번째 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영도를 비교고 그다음에 오만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원정 경기에서 그 3대 1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그이 축구 팬들의 비난, 또 야유가 있었고, 또, 뭐, 문체부로부터 또 감사도 있었고요. 또 국회 질의도 있었고, 또 22일에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달 말에 또 체육부에서 국정감사, 이 감사 최종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홍명보 감독은 자기가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축구협회에서 이 인생 기술 총괄이사가 결국은 설정시켜서 국가대표 됐기 때문에 사실 홍명보 감독은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이 2027년 1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오는 요르단과의 경기 굉장히 저는 그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그 정말 잠 못 이루는 그런 나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오늘 저녁 심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표팀이 그 적진 암만으로 요르단으로 갔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프로야구 82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43년째가 됩니다. 10개 팀이 있는데 144경기에서 5위를 차지해서 5위가 이제 이 수원 KT가 됐잖아요. 이 SSG와 동률이 돼가지고 5위 결정전에서 결국은 그 수원 KT가 이겨가지고 이제 5위가 돼가지고 그 와일드 카드 두산과의 경기에서 이승엽 감독이 이끄는 두산을 갖다가 모두 다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준프로야구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1차전에서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그 지난 한국 시리즈에서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할 때그 수원 KT가 그 한국 시리즈 맞붙어 가지고 결국은 첫 경기를 이겼다가 미리 4분을 졌는데 어제 그 3대 2로 수원 KT가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갔습니다만 오늘 10월 6일 잠실에 있었던 그 준프로 2차전에서는 결국은 2대 7로 졌습니다. 실책이 4개가, 실책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요. 이건 이길 수가 없죠. 결국은 내일, 월요일에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오전 3선제니까요. 5번 경기 가운데 3번을 이기는데, 그때는 수원에서 이제 그 LG 트윈스를 불러서 이제 3차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 오늘 이강철 감독이 이제 그 잠실 투수 엄상백 투수를 선발을 해서 오는데 4이닝 동안 그 삼진 스트라우스는 2개를 잡아내고요. 그다음에 안타 6개, 볼넷 2개 지면서 4실점 패전 투수가 됐어요. 5회 말에 2대 4일 때 경권 마운드를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그 염경엽 감독은 오늘 그 선발로 임창규 선수를 내세웠는데 6회 완화까지 삼진 4개 잡아내고 안타 7개 주면서 자책점 1점 한 점밖에 주지 않았고 2실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염경엽 감독이 그 베르난데스 그다음에 김진영, 유영찬 4명의 투수를 내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수원 KT가 오늘 2차전에서도요, 2회에 먼저 한 점을 뽑아냈습니다. 배정대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니까 황재균 선수가 적시타를 때렸어요. 황재균 선수가 가을 야구 4경기 만에 안타를 때렸어요. 황재균 선수가 요즘 신상에 좀 좋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회에도 김민혁, 그 다음에 로아 선수가 안타에 의해서 강백 선수의 희생 후라이로 한 점 뽑아내서 그
2회에 이제 그 한 점 이렇게 해가지고 2대 0으로 앞서 있었습니다만은 그 끌려갔죠. LG 트윈스가. 근데 3회에 박희민 선수하고 문성준 선수 연속 안타에서 그다음에 이제 신민재 선수 적시타로 2점 부분에서 2대 2가 되고요. 그다음에 4회에는 오지환 선수의 안타와 이제 박동원 선수 적시 2루타, 그다음에 문성주 선수 적시타로 결국은 2점 부분에서 결국은 2대 4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6회에 이제 박동원 선수의 볼에다 신민재 안타, 그다음에 이 실책이 또, 그러니까 실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신민재 선수가 4타수 2안타 볼넷 하나, 타점 3개로 결국은 6회 석점, 4회 2점, 3회 2점, 그래서 7대2, 5점 차로 LG 트윈스가 이겨서 1승 1패가 됐습니다. 1승 1패가 됐어요. 자, 사실은 그 수원 KT가 아주 그 5위 결정전부터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갔습니다만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실책 때문에 결국은 그 1승 1패가 됐습니다만 5번의 경기 가운데 3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플레이오프. 지금 삼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도 좀 비도 내리고 그래서요, 잠실 야구장에. 경기 시작 4시간 전에, 2시부터 시작되는다만 4시간 전에 23,750장의 표가 모두 매진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요즘은 재밌어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2경기 포함해서 4경기가 연속 매진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프로야구는 1,000만 명 관중을 벌써 정규 시즌에서 벌써 720팀이잖아요. 모두, 현재. 그러니까 프로야구 재미있다 보니까 야구 관중들이 그 야구장을 많이 찾고 요즘 서포터스들은 굉장히 즐기는 거죠. 앉아서 구경하는 게 모두 일어서서 춤추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 들고 말이지 응원을 적극적인 응원 이제 즐기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 우리나라 스포츠의 환경이 달라졌고 응원의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에 이제 수원에서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프로야구 글쎄요, 수원 KT의 일단은 멈춤으로 일단 그 자, 자책으로 해서 말이죠. 그런 자책을 하게 되면요. 실책이 4개가 있으면요. 결국은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